여기서 플레어를 하고요. 좌측으로 조금 수정하고 갑자기 확 꺾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예전에 비해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정상화돼가는 모습인데요. 항공권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엔딩 영상을 보셨다면 첫 번째로 등장할 루프트한자 보잉 747을 예상했을 텐데요. 작년 12월에 아틀라스 항공 화물기를 마지막으로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플레어를 하면서 낮은 고도로 끌고 오는데요. 안 봐도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습니다. 독일 공항 가서 루프트한자 항공이 내리는 걸 많이 봤는데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확실히 잘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교육받는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잘 끌고 오는데 갑자기 강화를 하더라도 충격이 많을 수가 없는 랜딩이었습니다. 판정단에서 이례적으로 9.98점을 부여했습니다. 한 5m만 앞에 내렸으면 만점을 받을 랜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즈 기어가 강화하면서 바로 지면에 닿아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낮은 고도로 계속 끌고 가다가 지금 닿았는데 기장님의 컨트롤 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아시아나 에어버스 350입니다. 바람이 좀 불긴 하나 봅니다. 동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수동 조작으로 오는 걸 금세 눈치채셨을 겁니다. 낮게 끌고 오는데요.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집니다. 충격으로 동체가 위아래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안전하게 잘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롱랜딩을 방지하고자 먼저 내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50피트를 통과하면서 파워가 자동으로 빠지는데요. 지상에서 350의 높이를 알아보니 55피트입니다. 막대기를 조금 줄여 50피트로 만든 후 갖다 대보면 조금 낮게 접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피트 부근은 여기쯤으로 보이는데 이때 파워가 빠지면 통상적으로 목표로 하는 곳에 미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 양력이 소실되어 갑자기 강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일정치 않은 바람과 싸우면서 들어오다 보면 50피트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9.7점을 받았네요. 공항에서 보시는 랜딩은 다들 베테랑 조종사들이 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채용은 했지만 훈련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함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항공기가 좀 빨라 보이는데요. 가라앉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래도 부드럽게 잘 내렸습니다. 착륙 지점보다 250m는 멀리 내린 것 같은데요. 구독자님들은 왜 그런지 이제 좀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가 많아서 그렇죠. 보잉 787의 높이도 55피트인데요. 아까 잰 자를 가지고 오면 좀 높이 접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파워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많다 보면 멀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장님은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차분히 에너지를 죽이면서 좋은 랜딩을 하였네요. 9.7점을 받았습니다. 정저우에서 2시간 반의 비행을 하고 온 대한항공 에어버스 330입니다. 바람이 아직도 많이 부나 보네요. 기장님이 열심히 바람과 싸우는 모습이 생생해 보입니다. 강화율을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여서 기술을 살짝 눌렀다가 본격적인 플레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기가 막힌 테크니션이었네요. 좀 높이 들어온 것 같아서 살짝 걱정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고 잘 내렸습니다. 9.9점을 받았습니다. 330의 동체 높이도 55피트인데 여기서 언뜻 보면 대한항공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메인 기어의 앞바퀴를 보시면 같은 높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율을 줄이기 위해 기술을 살짝 든 게 보이시죠? 근데 높고 강화율이 낮다고 생각해서 기술을 다시 앞으로 조금 내립니다. 정확히는 당겼던 조종가를 조금 풀어준 겁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플레어를 합니다. 굉장히 잘 내렸죠? 같은 높이에서 접근을 하였는데 항공기 무게, 속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한항공이 터치다운 존에서 200m 정도 더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랜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이드는 있겠지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고 수정해서 안전하게 내리는 게 조종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어 캐나다 보잉 777입니다. 낮게 끌고 오는데요. 소프트한 랜딩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동체가 흔들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장님의 의도가 보였는데 혹시 구독자님들도 알아차리셨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낮게 잘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조금씩 에너지를 죽이면서 강화했으면 분명히 소프트 랜딩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의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기종 보잉 777기를 들고 왔습니다. 보통 랜딩을 할 때 활주로 끝단을 보면서 강하율을 조정하고 주변시로 착륙 지점을 인지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플레어를 했을 때의 항공기의 각도를 보시면 착륙 직전까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충족하면 이게 스탠다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에어 캐나다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장님이 목표로 하는 지점에 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뒤로 당겼던 조종관을 조금 풀어 정확하게 터치다운 존에 내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강하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좌측에서 바람이 불기도 해서 조금 흔들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린 항공기 중에 가장 정확한 위치에 내렸습니다. 9.9점을 받았네요. 과연 조종사는 오토를 푼다면 언제 풀까요? 기어 내리고 마지막 플랩이 내려가고 나서 풉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대개 1500피트, 즉 500m 상공 전에는 수동 조작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아시고 여행하시면 소소한 재미가 됩니다. 방금 보셨나요?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플레어 각도가 터치다운까지 유지하면서 랜딩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드럽게요. 9.95점을 받았습니다. 각도를 보세요. 여기서 플레어를 하면서 터치다운까지 유지하고 있죠. 슬로우 모션을 하지 않더라도 잘 보여집니다. 홍콩에서 온 캐세이 퍼시픽 에어버스 350입니다. 도장이 깔끔한 게 항공기를 더 돋보이게 하네요. 현재 조종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드럽게 플레어를 하고요. 에너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막판에 왼쪽으로 많이 꺾다가 터치다운을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이런 수정 조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이날은 좌측에서 바람이 좀 불었는데요. 이로 인해 플레어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측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님의 판단하에 센터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고도 등을 생각해 조정관으로 빠르게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밀려서 활주로의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보다는 내리기 직전이라도 빠르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게 종합적인 안전 상황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조작을 하였는데도 왼쪽 바퀴가 센터라인의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이시죠?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서 온 것 같습니다. 9.7점을 받았네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긴 하네요. 기장님들은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지형 지물을 보고도 판단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호텔에서 묵을 때면 TV는 삼성이나 LG인 게 뿌듯합니다. 정상적으로 접근은 잘 하고 있고요. 플레어를 일정한 각도로 잘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터치다운을 합니다. 위아래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하중 압력이 있었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지난번 탑승객 모두에게 만점을 받았던 같은 기종 330을 들고 왔는데요. 둘 다 나이스 랜딩을 했지만 좀 더 부드럽게 내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파워가 빠지는 이 지점 50피트에서 10피트까지 같은 강화율로 내려가는데요. 10피트에서 터치다운까지는 대략 3초로 나누어서 강화율을 조절해 랜딩을 합니다. 이번에 내린 항공기를 같은 위치에서 비교를 해보면 뒤에 하얀색 표시 기준으로 5피트는 더 높아 보입니다. 즉 50피트에서부터 강화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이 지점에서 같은 위치에 동시에 착륙을 하는데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강하니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발생했습니다. 9.8점을 받았네요.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온 에어프랑스 보잉 777입니다. 랜딩도 예술로 보여줄까요?